어떻게 할 거냐면 그 먼저 생각을 펼친 다음에 막 떠오르는 거 막 쓰신 다음에 하나를 골라서 그걸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거를 전략에 맞게 이게 좀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 표현도 해보고. 근데 표현할 시간이 없겠죠. 표현은 그냥 상상으로 하는 거죠. 표현해보고 그다음에 발표해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것에 다시 적용해보고 이런 과정을 좀 해볼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꽤 종류가 많죠. 네. 많아서 하나 하는데도 한 10분씩만 잡아도 뭐 1시간은 그냥 훌쩍 가는데 우리 발표하기 할 때는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뭐 그러면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시간 반 정도, 지금 7시 반인데 9시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콘텐츠가 교화다라고 하는 주제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해서 쭉 한 번씩 훑어봤어요. 그러면서 각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그런 그 생각들을 좀 구체화 시켜보는 하나의 샘플, 예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앞에 있는 종이에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혹은 막 생각나는 거 혹은 뭐 내가 참조하고 싶은 거 또 누가 얘기했던 거 내가 해야 될 거 혹은 했던 거 뭐 괜찮으니까 막 쏟아내보세요. 일단 종이에 한 1분을 콘텐츠와 관련한? 뭐든지 상관없어요. 한 3분, 1분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릴 테니까 한 60개 정도 쓰세요. 거의 생각하지 말고 막 쓰라는 거예요. 생각이 펼치려면 이렇게 줄 맞춰서 펼치는 건 좀 안 좋은 방법이에요. 줄 맞춰서 펼치는 거. 왜냐면 줄 맞춰서 펼치면 그 줄이 무슨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가 맞춰가요. 그렇기 때문에 떠오르는 대로 막 하는 건 막 쓰시는 거고 관련된 거 옆에다 쓰시고 막 빈 공간에도 막 채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일단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펼치거나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나쁘다고 말한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서 그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을 같이 써봤을 때의 효과를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래야 바뀔 거예요. 근데 그 남의 생각을 쓸 때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니까. 저희 아이한테도 이렇게 학교 강의 같은 거 들을 때 정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줄 맞춰서 정리하고요. 깨끗한 글씨로 또박또박 정리해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룹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룹핑. 예를 들면은 어떤 진짜 필요로 한 거, 혹은 누가 지시한 거,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어떤 주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쓴 것 중에 그것들을 좀 묶어보시면서 그걸 묶는 걸 어떤 규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시고서 내가 이런 쪽에 더 많이 포커스가 있구나. 그런 걸 하나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해서 지금 정해진 시간에 할 거니까 하나만 고를 거예요. 뭐 정답 있는 거 아니고요. 누가 확인할 거 아니라서 자기가 정하면 돼요. 자기가 정하면 되는데 지금 일단 고른 거 가지고 한
한 3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세요. 저는 쓰면서 생각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 생각이 생각을 이어요. 꼬리를 꼬리에 물고 계속 생각을 해요. 근데 중간에 있던 생각들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있던 것들은 거의 끝에 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끝에 생각만 갖고 있으면 내가 걸어왔던 과정들이 다 까먹게 돼요. 그래서 좀 쓰면서 연관된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처음에 생각을 펼치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골라서 그걸 좀 딥하게 깊게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정한 주제를 가지고 내가 펼쳤던 걸 가지고 이제 전략을 세울 거예요. 뭐 구조적으로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런 좀 주제를 가지고 전략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략에 맞춰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표현하는 거는 실제로 여기서 찍을 수 없으니까 상상으로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표현한 거를 발표를 할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하고 나중에 다시 그 평가를 들으면서 자기 컨텐츠에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전략을 짤 겁니다. 전략이라고 하면 제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때 무엇을이라는 주제는 소재에 대한 거였어요. 지금 소재에 대해서 지금 한 거고요. 어떻게가 이제 전략이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가 엄청 주제가 크니까 어떤 흐름으로 어떤 콘텐츠는 일회성 콘텐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콘텐츠는 연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고 어떤 거는 뭐 3개, 4개 이렇게 끊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정해서 이 주제는 내가 평생 가져갈 거야. 이 주제는 오래 할 거야. 이 주제는 한 달 동안의 주제 할 거야. 이런 거를 정하셔가지고 이제 큰 흐름을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큰 흐름을 먼저 염두에 두고 큰 흐름이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면 주제를 내가 생각했던 주제에 뭐 3등분, 4등분을 해서 하나씩 하는 것도 있고 하나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붙여가면서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시간 순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구조를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선정한 주제 혹은 상상한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구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게 먼저입니다. 예, 일단 그거 먼저 하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 펼치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펼치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세요. 지금 선정한 주제 단어는 아니어도 돼요. 어떤 것을 선정했다라는 것만 한번 쭉 같이 공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볼게요. 교무님부터 어떤 것을 해보고 싶다. 어떤 주제를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네. 일단 좀 전달에 좀 맞춰졌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전달할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다가 과연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원해서 그거를 받을까 여기서 막혀가지고 지금 거기서 다시 반대로 가고 있는. 저는 이제 제가 방송을 한다 생각하고 나의 콘텐츠는 내가 그냥 하고 있는 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몸과 마음으로. 네. 교화에 이렇게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교화의 포커스. 일단 분류를 네. 일단
유익과 좀 재미 그리고 일상 이렇게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분류하고 또 연재해서 할 수 있는 분류 그리고 하나 파트는 이제 훈련이나 이런 교법과 관련된 그런 카테고리 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요. TV에 넣을 어린이 콘텐츠. 그리고 대상은 태교부터 어린이하고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 그리고 어린이 담당 교무 그리고 어린이 담당하고 있는 재가 교도 이렇게 정했고요. 그래서 좀 내용이 예를 들면 교무 같은 경우는 상시로 콘텐츠를 올릴 건데 매주 목요일 이렇게 그냥 요일을 좀 정해놨는데 부모는 힘든 금요일 교무는 목요일쯤 다야 법회 준비할 것 같아서 목요일 다 이렇게 좀 그런 요일 좀 정했어요. 네, 제가 그동안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 모아놨던 그 글 여행이라는 사진 그 컨텐츠에 맞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네, 그런 기회를 좀 삼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정리해보고 있어요. 예, 저는 강남교당의 공간을 찾아오게 하고 싶다라는 게 타이틀이고요. 그러면 그곳을 오고 싶게 만들고 싶다가 두 번째 생각이고 그래서 선정한 게 인스타그램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그 중에 핵심 그 장소는 선실. 네. 그래서 과정은 인스타를 통해서 오고 싶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 공간에 왔을 때 인스타에 본인이 올릴 수 있게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본인이 이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진 곳에서 우리 원불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 뭐 예를 들면 선실이니까 선을 잠깐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그런 QR 코드나 뭐 안내 책자를 많이 비치하고 찍어서 QR 코드까지 책자. 네, 안내 책자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주제만 네. 저는 누구에게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라고 생각해 저는 마음으로만 주제를 일단 정했어요. 네. 지금 그 방법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달에 포커스를 두셨어요. 근데 전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왜냐면 전달을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전달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 혹은 내가 부딪혀가지고 뭐 실패, 뭐 시행착오를 겪는 컨텐츠 뭐 이렇게도 막 발전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는 지금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만들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뭔가 잘못하는 것들, 내가 익숙하지 않고 안 가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다. 그런 생각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방송 하고 있는 몸과 마음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은 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내놓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니치 마켓 이게 되게 좁게 들어가는 거예요. 좁게. 어떨 때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되게 생각의 폭이 넓어져요. 부담을 안 갖게 되고 왜냐면 되게 구체화되니까 이거는 뭐 틀리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일반적으로 말해버리면 공격받기가 쉽고 혹은 막 뭐 욕먹기도 쉽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옆에서 옆 사람의 혹은 어떤 사람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다양한 것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교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부분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주제가 커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교화라고 치면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더 그 구체화는 아니고 어떤 그러면 그냥 교화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가셔도 돼요. 교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 왜냐면 교화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혹은 뭐 교법이다 훈련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집대성하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했던 것을 정리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내가 교과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교과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예를 들면 뭐 그 청소년 교화 담당 교무가 고민하는 교화 뭐 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둘 수도 있고, 그 중에 오래 했던 교화를 돌아보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포맷이 나올 거예요. 예. 교무님도 서울교구 어린이 부모 교무, 제가 이건 거의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일하시는 주제. 과외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도 내가 어린이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것들,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 같이 하는 부분으로 고민하시고 역할을 분담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그 중에 이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어린이면 어린이 하나 골라서 좀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휴직 동안의 글 사진 정리 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뭐 이거는 글을 많이 쓰시니까 그 부분은 저도 그렇지만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면 한쪽에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잡아보면, 목차를 잡을 때는 크게 잡잖아요. 크게 잡고 나서 거기에서 뭐 큰 주제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분배도 해보고 그렇게 정리도 해보고, 그러면 사실은 챕터 1, 2, 3, 4에서 정리가 착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 한쪽에 몰리죠. 예, 그래서 저도 그 자유로운 생각여행 교무님 사셨던 책 처음에 목차를 잡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고민은 크게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동기, 그리고 뭐 관련된 거 조사. 제가 썼던 책은 동기하고 그 다음에 저의 평상시의 생각을 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생각을 어려워하는지,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했는데 왜 어려워하는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했고, 나와 있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주장하는 마인드의 모델링에 대해서 더 딥하게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제시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무슨 논문 흐름처럼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채워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채워 나가면 책의 흐름이 쫙 맞춰지니까, 우리가 그냥 한 편 30개를 모아서 책의 한 권이라고 하면 한 편을 하는데 구조를 많이 만들기는 어렵죠.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지금 그려보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정리를 하실 때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강남구당 공간 찾아오게 하고 오고 싶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셨던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실현하는 방향으로 더 구체화시켜서 좋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거를 책으로 만든다면,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흐름으로 이거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써보세요. 이걸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 혹은 한 편의 한 권의 책을 만든다. 다음은 이제 표현하기 단계인데요. 이제 전체 흐름을 짰어요. 그리고 뭐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혹은 일반 교도든 포커스를 뒀고, 그리고 어떤 채널로 하겠다가 됐어요. 이제 표현을 할 건데, 표현에도 저는 한 3가지의 크리테리아를 드릴 거예요. 다양성, 독창성, 편의성.
다양성은 뭐 다양성 독창성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독창성이라 하면 어디서 보지 않은 그런 뭐 포맷은 똑같을 수 있어도 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혹은 포맷도 다르고 뭐 이럴 수 있는 것들 자기만의 독창성 이런 것들을 만들면 그거는 유니크한 콘텐츠가 돼요. 또 하나는 편의성 이거는 혜원 교수님한테 전에 말씀드렸는데 되게 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 저는 아까 프리미어 그거 안 써봤어요. 안 써봤는데 그게 뭐 쓰는 게 쉽게 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렵게 한다 그러면 일단 만들기가 귀찮아져요. 그런 게 있고 또 카메라 여러 개 있으면 좋죠. 다양하게 편집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집하는데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콘텐츠에 집중하지 않고 편집의 시간을 집중하는 거예요. 내 일의 80%가 편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콘텐츠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편집에 특화된 분들한테 그걸 맡기든가 혹은 단계적으로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의성,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래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남과 다르게 기존의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겠다. 이런 거 한번 좀 메모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뭐 메모는 아니지만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표현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정했고 전략을 짰던 것을 가지고 표현하실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떤 채널이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정하셔서 그 채널에 맞는 컨텐츠 이거 만들 때 나는 이런 걸 고려했다. 이렇게 만들었다. 네, 상상의 나래를 펴주십시오. 저는 이게 지금까지 클래스 몇 번 했죠? 오늘이 5번째죠. 4번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그렇지만 독자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만들어봐.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뭔가 하나 만들 때 준비할 사항들, 고려할 사항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을 저는 좀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도 그냥 하나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표현도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1시간만 해도 지금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그런 콘텐츠를 뭐 이번 주까지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은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한 방에 멋진 걸 만들어내기는 어렵죠. 제이플라라고 아시죠? 제이플라? 네. 제이플라 노래하는 그 가수. 옛날 노래는 지금처럼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잖아요. 옛날 영상도 그렇고. 지금은 뭐 어떤 연예인보다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뭐 그러죠.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되게 오래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면서 나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참고하시면서 이번에는 교모님부터. 어린이 콘텐츠 한다고 했고 그 중에 청소년 담당 교무로 압축을 했고요. 두 번째 그래서 다양한 교무들의 그 황토랑 같이 취미를 소개하는 교무의 취미를 소개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이제 그 교리나 이런 것들 넣어가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고요. 근데 그걸 이제 가로 버전, 세로 버전, ASMR 버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작가는 가장 좋은 작가는 자기 얘기를 쓰는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가장 좋은 게 제가 지금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저를 하다 보니까 나의 강점이 뭔가 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고 맞벌이 되게 평범한 맞벌이의 그냥 서민이에요. 되게 그냥 그리고 되게 사회생활을 직장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육아보다 사회생활하고 일하는 게 좋은
솔직한 엄마고 또 뭐냐면 과거에 이제 청파동 불나방으로 놀 거 다 진짜 나 신나게 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런 거에 이런 키워드를 관통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서 이 주제를 좀 정확하게 해서 너무 신변잡기적인 거 말고 그렇게 해서 약간 전략보다는 지금 저한테 해야 되는 과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인스타를 통해서 이곳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선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선실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상황이고 먼저 이제 그 과정을 보면 한 사람이 방문을 해서 1층에서 바로 그냥 안내 표지판을 보고 4층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안내판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 QR코드와 약간의 입장료 또는 체험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항공함 같은 것들 비치하거나 그걸 이제 카카오페이 등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상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되는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았고 저희 근처에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판교가 있어서요. 판교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이제 이게 시간에 대한 활용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예약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네이버 예약을 좀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른 접근을 하셨죠? 예. 제가 저번에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시스템도 콘텐츠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을 하고 뭐 어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할 거는 안내 책자 하고 안내 책자에 들어가는 그 순서들을 하는데 뭐 의미를 부여해야겠죠. 의미를 부여하면서 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문구들, 간단한 문구들, 뭐 카드들,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지고 각자가 알아서 각자 편한 시간에 와서 이제 할 수 있는 옆에 누가 같이 하더라도 뭐 나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컨텐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사실은 각 교당에 많아지면 그게 진짜 지역 선빵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대상은 지금 2030 청춘 2030 해가지고 근데 대상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독창성 이런 것만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왜냐면 그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컨텐츠가 될 거 아니고요. 그런 거에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제 저는 그 아까 이제 주제로도 마음을 이제 했는데 이제 저는 마음에 대해서 저는 주로 포커스를 잡고 싶은 게 이제 그 마음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창성에서도 이제 독창성은 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자체라고. 왜냐면 그냥 세상에서 어찌됐든 유일한 존재고 어떻게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자체적으로 이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그 상대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그런 나가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의 마음들이 모여서 이게 그 마음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마음 공간이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교당에 와서 이제 교당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는 거고 온라인은 이제 줌이나 인스타나 밴드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떤 인식으로서 홍보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하지만 이제 종교적인 입장으로 들어가면 종교적인 입장으로 들어가지면 약간 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종교이되 종교이지 않은 그러한 좀 편안하고 친근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가 보여져야 되고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후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무작정 뭐 다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외부로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올릴 수 있다면 그거 자체로도 이 건물에 대한 홍보나 접근성도 되겠고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 약간의 시스템을 갖춰서 그 사람들이 홍보나 뭐 후기 작성 같은 게 연관이 돼서 같이 사진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충분히 이 공간도 디테일하게 좀 퍼질 수 있고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저는 자꾸 이야기 들으면서 자꾸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일단 제목을 나의 몸과 마음의 소소한 이야기 이렇게 해봤고요. 장황하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글로 남기거나 영상이나 뭐 음성을 남기거나 사진을 남기거나 다양하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리얼로 그냥 그때 일어난 어떤 몸의 작용 아니 마음의 변화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남기는 거죠. 경계마다 이건 그냥 순수 제 이야기죠. 오늘 이런 경계가 있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작용했다. 마음이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미웠고 그런데 결국 내 마음을 가만히 보니 이렇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계를 당해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 작용을 글로 소소하게 좀 일기 쓰듯이 심신작용과 감각감상을 쓰듯이 하고 이제 그거를 뭐 말로 표현하든 글로 표현하든 그다음에 그런 몸과 마음의 소소하게 먼저 교훈일 거로 먼저 쭉 하시고 나서는 이제 참여형으로도 한번 이렇게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이 이럴 때 교무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교무님이 상대한테 던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교감이 되는. 그리고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되게 큰 그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무님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과 소통하는 도구로서 이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것들이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접근들. 왜냐면 내가 만든 콘텐츠인데 우리 교당 청년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무님과의 벽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보면서 또 고쳐줄 것도 있고, 혹은 조언을 주실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컨텐츠를 가지고 교화에 활용하시는. 그러니까 이거를 불특정 다수한테만 어디 인스타에 다 인스타도 친구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화 콘텐츠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소한 이야기들이니까. 마지막에 하니까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머리가 정리가 안 돼. 오늘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발표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주제는 이 마음 공부는 훈련이다. 좀 이런 주제로 좀 가고 싶고 실천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고 꾸준히 공을 들여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인격을 가진 그런 부처는 아니라는 그 한계를 딱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감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고, 그 경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제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편의성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정기일기 쓰는 거하고 그것도 이렇게 무정물, 산물에 이렇게 혼자 독백으로 이름 붙여서 의인화시켜서 혼자 대화하는 걸 제가 잘하더라고요. 좀 남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또 꽃들을 이렇게 물 주는 걸 좀 좋아하는데 꽃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름도 지금 다 있어요. 그런 일기를 꼭 이런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내가 키우는 식물을 등장인물로 이렇게 세워놓고 혼자 이렇게 대화하면서, 물론 제가 이제 막 답변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꼭 내용 막 그런 거 많이 내려온 건 아니죠.
좀 그래서 좀 그렇게 그래서 식물도 이제 식구도 한두 명씩 명찰도 좀 채워놓고 한두 명씩 좀 이렇게 식구도 늘려가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오늘 초록이를 위해서 뭐 또 신앙송도 해주고 재밌겠다. 그 진짜 식물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식물을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교무님이 하고 싶은 말을 식물은 대답은 못하지만 스스로 독백을 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언을 줄 때도 그런 방법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어떤 고민을 했다 하면 이 꽃에 의윤화시켜서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사람들은 일단은 다들 신기해 하잖아요. 일단 재밌어 하죠. 재밌어 하면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를 그 다음에 곱씹죠. 그러니까 그런 재미의 요소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들은 출발을 언제든지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식물이나 우유곽이나 이런 사물들한테는 이제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이제 부여하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정기일기, 상시일기 그런 마음 공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시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심금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주제 넘게 이렇게 저는 사실은 각자가 평가하기를 바랬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벌써 9시가 넘었죠. 9시 14분이에요. 넘어서 제가 그냥 하고 말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하나의 샘플이었고 각자가 이제 느끼거나 그랬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하면서. 그리고 어떤 독창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것만 보면은 저거는 저 사람의 특허야. 그러니까 난 저걸 못 써. 그러지 마시고 뭐 같이 하는 거죠. 누구한테 배웠다. 누구한테 들었다. 이러면서 같이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시는 거로 교무님만 하시면 다른 분들은 못 하시면 그걸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이 확 줄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교무님 어떤 샘플로서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하셔서 퍼뜨리면 교무님 생각이 퍼지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도구로서 어떤 대화의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끔 교화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 가게끔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뭐 그런 쪽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고 나의 생각을 전파하시고 그러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적어도 우리라면 왜냐면 제가 여기에 말하고 싶었던 것에 하나가 그러니까 본인의 컨텐츠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나아지면 돼요. 나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주제죠. 주제가 아니고 목적이죠. 목표, 목적 다르잖아요. 전략과 전술 다르죠. 전술은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전략은 큰 전략을 가지고서 거기에 밑에서 이제 시의적절하게 바꿔가는 거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교화라고 하면 내가 이 콘텐츠를 가지고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같이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더 좋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하면서 대종사님의 교법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더 아름답게 또 받아들이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교화들이 더 잘 되게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하시면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보다는 협업과 뭐 합력과 이런 것으로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뭐 이렇게 그냥 훔쳐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분들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 같이 하거나 그분들한테 영감을 얻어서 해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보거나 이러면서 점점 뭐 커지게끔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5번째 시간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처음 접근하면 어떻게 찍지? 카메라는 어떤 걸 써야 되지? 뭐 장비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하지만 그 속에는 나의 서원과 나의 꿈과 그리고 나의 전략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져서 다 합쳐져서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 어떤 콘텐츠를 봤을 때 그런 노력을 같이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되고 네, 정말 그래야 그 콘텐츠가 살고요. 나도 살아요. 그리고 우리 교무님들이 그렇게 만든 콘텐츠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무님들의 가치도 올라가고 우리 교법의 가치도 올라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한다,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죽이는 게 되니까 콘텐츠를 보면서 좋은 안목도 기르시고 많이 배우시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생각을 교류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교구뿐만 아니고 우리 원불교 혹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콘텐츠로 더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긴 시간 동안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